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이화영 잘 아시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다고 그러는 이화영. 이화영이 뭘 했다는 겁니까? 쌍방울 김성태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그 800만 달러 이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성태 돈을 가지고 김성태하고 서로 공모해가지고 북한으로 300만 달러를 보내고 또 500만 달러를 보냈는데, 물론 이 돈이 지금 이화영 계좌에서 나갔다든가 이건 아닙니다. 쌍방울에서 올라간 거죠. 근데 이 300만 달러는 뭐냐 이게,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그 방북 비용,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재명이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래 오시오 안 해요. 돈을 줘야 만나주는 거야. 그래서 300만 달러는 북한의 김정은 만나는 데 드는 그야말로 방북비, 김정은 만나는 비용. 그리고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건데요. 스마트팜이 뭐냐면 그대로 영농인데 그 영리한 영농이잖아요. 스마트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새 그 AI 영농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첨단 농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북한하고 교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거 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북한하고 교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부터 또 무슨 뭐 광물 자원이라든가 내지는 또 대북 관광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좀 쌍방울은 따내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800만 달러를 준 거는 팩트입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800만 달러의 그 성격이 뭐냐, 이 800만 달러를 왜 줬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나름 모른다. 그리고 또 이 이화영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돈은 김성태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쌍방울 사업을 위해서 사업 비용으로 북한에 준 돈이지 이재명과는 뭐 관계없는 돈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또 진술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화영이는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말이죠, 김성태는 불었고 모든 거를, 이화영도 처음에 검찰에서 모든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 마누라가 나타나 가지고 변호사 모두 자르고 또 변호사 바뀌고 막 하면서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이화영이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화영의 그 진술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락가락 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검찰에서 해유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에서 해유를 해서 뭐 없는 걸 풀었다, 이런 식으로 또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뭐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심과 2심 이제 전부 다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죠. 800만 달러 보낸 거 맞다. 그리고 이것이 대북 비용이다, 방북 비용, 그다음에 스마트팜 비용 800만 달러 북한에다가 돈 준 거 맞고, 이것은 김성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결국 뇌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 이것이 된다고 1심에서 이화영한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9년 6개월을 때렸죠. 근데 2심에서 조금 깎아줘 가지고 7년 8개월을 때렸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이것을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이는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7년 8개월 지금 실형, 당연히 실형이죠. 이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화영이는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평화부지사가 뭐 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말. 그렇죠. 남북 관계에 이거를 맡기려고 평화부지사라는 걸 특별히 만든 거예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제 경제부지사라는 것도 있고 뭐 행정부지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경기도는 특별히 평화부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화영 시켜가지고 대북 관계를 이제 하도록 맡긴 거죠. 근데 이걸 이화영이가 맡은 이유는, 이화영이는 이해찬의 측근입니다. 이해찬의 측근이고 과거에 국회를 한 번 한 바도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해찬이가 북한하고 또 상당한 그런 또 어떤 노하우라든지 연계가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화영이를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시킨 것 같고, 그래서 이 제명은 뭘 노린 거냐면 그 당시 이제 문재인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을 방문할 때 박원순은 데리고 가면서도 이재명은 쏙 빼놓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때 박원순도 데려가고 그리고 강원도 지사였던 최문순도 데려가는데 막상 경기도 지사를 빼놨단 말이죠. 원래 경기도도 파주 연천이라든지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빼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은
그 당시 박원순이나 최문수는 좋아했지만 이재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자기도 북한을 한번 갔다 와야 어떤 그 자기 위상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대선에 나갈 때 박원순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제끼고 좀 유리하겠다. 그래서 어떤 대북 성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대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대북 그 협력이 필요했고 방북이 필요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줘야만 북한에서 만나준다고 하니까 근데 경기도 돈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공금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화영이가 맡아가지고 쌍방울 돈을 이제 보낸 거죠. 보내고 그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받으려고 그랬던 거죠. 북한 가고 그리고 또 북한하고 경제 협력하고. 그러니까 쌍방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이재명이 받은 것과 같죠. 북한에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혜택을 이재명이가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3자 뇌물죄 또는 공범이라면 그냥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공범 관계라면 그냥 뇌물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화영은 김성태와 함께 뇌물죄가 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이죠. 이재명도 이들과 김성태와 그리고 지금 이화영과 공범 관계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김성태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돈을 보낸 거다. 나하고 관계없다. 뭐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 됩니까? 평화부지사가 김성태가 뭐 때문에 도대체 북한에 돈을 보냅니까? 그러면 이재명식으로 하면 그럼 김성태가 그냥 직접 보내면 되지. 거기 이화영이가 왜 끼어듭니까? 더구나 이화영이하고 당시 김성태하고 얘기를 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화영이가 이제 이재명하고 김성태도 또 전화를 바꿔주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또 지시하고 공문이라든가 이게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확정된 거고 이 판결문에 의하면 이재명이가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대북 송금이 확인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에 돈을 준다는 것은 깡패 국가, 불량 국가에다 돈을 줘가지고 미사일 만들고 그리고 핵무기 개발하고 이거는 그러면 누구를 위태롭게 하죠? 미국을 위태롭게 하죠. 또 세계를 위태롭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유엔 제재 위반이고 미국이 만든 미국이 어떤 북한을 제재하는 이 제재 규정 위반이고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북 송금이 이것이 사실관계가 확정됐잖아,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됐으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이재명을 요주의 인물로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재명이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이재명을 인정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거 난리 난 겁니다. 이재명은 큰일 났다. 이재명 난리 났다. 제가 썸네일을 그렇게 뽑았는데 그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 축전 같은 것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축전 같은 것도 안 보내고 있고 북한에서도 뭐 잠잠하고 그래요. 북한은 왜 잠잠한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북한 가고 싶어도 북한하고 교류 협력하겠다. 북한을 방문하겠다. 이게 어려운 게 경기도지사 할 때도 돈 주고 갔는데 그럼 대통령 되고 나서 돈 안 주면은 과연 김정은이가 받아줄까요? 그럼 또 돈 줘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김정은이 간다 그러면 저는 돈 주고 가는구나.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도 의심할 거고 미국도 의심할 거고 그러니까 대북 관계를 헤쳐나가기도 어려워요. 이재명은 이제 딱 덫에 걸린 거야. 그다음에 지금 미국 방문도 미국에서 받아줄까요? 미국에서 글쎄요. 지금 미국이 말이죠. 19개 불량 국가에 대해서 미국을 입국하는 것조차 딱 지금 전면 또는 일부 이렇게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학생도 아시다시피 중국 유학생 안 받는다, 뭐 하버드 대학 뭐 받지 마라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 유엔 제재를 위반한 이재명을 과연 미국이 받아줄까요? 글쎄요. 그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은 정치하기 정말 굉장히 어려워졌다. 북한하고 뭘 해볼래도 너 북한에 돈 줬지. 또 돈 주고 가는 거야? 의심할 거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뭘 해볼래도 미국이 사시는 뜨고 바라보고 있죠. 벌써부터 지금 공산주의자한테 접수했다. 끔찍하다. 이렇게 트럼프 측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난리 난 거죠. 더군다나 이게 사실관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원래 법치주의 국가인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 사실관계 확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사람들은 인치 국가가 아니잖아요. 대충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고 치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판결문 벌써 입수하죠. 이 이화영 판결문 딱 입수에다가 딱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공범으로 나온다. 사실 그 판결문에 공범으로 사실상 적시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은 형식적인
법적인 절차만 남은 거지 범죄인이다. 북한에 지금 돈을 보낸 국제적 범죄자다. 그럼 범죄자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고 그건 니들 일이고 우리 미국에서 볼 때는 범죄자다. 그럼 범죄자로 취급하겠다. 아니 오사마 빈 라덴이 그 나라에서 사우디 출신이고 또 오사마 빈 라덴이니까 아프가니스탄 뭐 이쪽에서는 굉장히 뭐 영웅처럼 떠받들지만 미국에서 볼 때는 저 새끼는 범죄일 뿐이죠. 후세인 뭐 이라크의 뭐 통치자였지만 저 새끼는 범죄일 뿐이죠. 제거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볼 때는 이재명을 그래 니네 나라에서 대통령인지는 몰라도 미국에서 볼 때는 범죄자야. 이렇게 보면은 이거 상당히 이재명으로서는 후달리는 일이죠. 더군다나 방탄 유리하고 방탄복 입고 다니는데 만약 미국 갔다가 말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국제적 망신에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방문도 어려울 걸로 보고 트럼프가 아직도 전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제 서로 하는 거지만 보통은 취임하자마자 하죠. 우리가 그 동맹국이고 더군다나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재명을 상당히 말이죠. 축전도 지금 한번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 앞날이 깜깜하다.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화영 범죄 확정됐습니다. 이화영 범죄 확정은 이재명에게 엄청난 먹구름을 들이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강신업 TV입니다.